안녕하세요. 카야행골침 안오행루 양기스 임상훈입니다. 어제 제가 상동 합교 곱창에서 라이브를 잠깐 했습니다. 거의 저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분 사장님이신데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음, 그 일반 천금, 네, 한신대장군의 일반 천금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라이브를 했는데 지방에 어디 계신 분께서 저한테 잘생겼다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아, 그, 저와 함께 인생을 사실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데 약간 이제 그전보다 조심스러움이 약간 더해지네요. 오늘의 주제는 엊그저께 이어서 2탄인데 지금 저희 주변 제 주변 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저처럼 처절하게 살지를 않아봤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까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워낙에 제가 큰 인물이라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입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저한테 도움이 돼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자, 누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그래요. 그분들은 저를 생각한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자꾸 지나간 과거,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요. 네가 그래서 지금 힘들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저 인간입니다. 그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훗날 저한테 누군가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은 과거를 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당해봤으니까. 사람은 당해봐야 압니다. 들어서는 몰라요. 이게 어떤 사람을 우리 애정어린 마음으로 친하니까 훈계하거나 뭐라 할 수는 있어요.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절체절명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당해보,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상대가 저를 위한답시고 지나간 과거의 제 흠을 갖다가 자꾸 캐내면은 네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어쩌라고. 아니, 자기는 뭐 실수 않고 살았어? 자기는 뭐 신처럼 살았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적당히 어려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저처럼 지금, 정말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직업이 영업입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제 핸드폰이 제가 우연찮게 두 대가 됐어요. 유튜브를 발전해서 두 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메인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한 6천 몇 명인데 그 전화가 끊겼어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이 지금 제가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사업을 지금 두 달은 안 됐어요. 다음 달 3일이 돼야 두 달인데 한 달 보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잘 나가다가 이번 달에 완전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끊기고 아, 참
집에서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도 걸르면 안 되는 그 빚 독촉 전화, 문자,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해요. 그분들도 저처럼 바닥까지 안 당겨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게. 근데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제가 힘든 것은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영업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될 때는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도 벌었지만은, 안 될 때는 정말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영업비는 계속 나가는데, 실적이 없을 때는 정말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제가 노리지 않아요. 어쩌다 소주 한 병 마시면은 양주 먹었다고 부풀려집니다. 돈도 없는 놈이 양주 먹었다고, 술 먹었다고. 제가 술을 못 먹으면 몰라도 술을 마시는데 괴로운데 저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겠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하루에 한 1000명 가까이 분들에게 글을 올리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안호 행기를 올리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지금도 개척 합니다. 해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큰 인물이니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다 받습니다. 받아요. 진짜 저하고 이제 친한 친구들, 몇십 년 사귄 친구들한테, 야, 예를 들어서, 돈 얼마만 보내라. 그러면, 뭐, 얼마 같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냐. 10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 제 정에 약해서 정 때문에 만나지만은, 친구가 어렵다는데, 말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친해도. 그게 진짜 밑바닥에 있을 때는 돈 안 빌려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로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분이 돈 빌려주라는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라도 이쁘게 하잖아. 말이라도. 아, 영어 보는 놈이 핸드폰 끊겨봐요. 환장합니다. 전화를 못 하니까. 그래도 웃습니다. 저는 절대 찡그리지 않아요. 웃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낸다거나, 화는 뭐 잘 나갈 때 내면 안 되지만, 화를 왜 내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은 화 안 냅니다. 정치인들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화내는 겁니다. 절대 화 안 내고, 절대 인상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힘들수록 당당하게 밖에 웃어야 돼. 뭐, 제가 뭐 힘들다고 해서 핸드폰 그랬다 해서 저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요, 남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거 1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상은 저도 부담 가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100만 원을 빌려주셨어. 그러면, 1000만 원 기준 어때요? 10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있는 분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돈도 더 있지만 그분들은 다른 걸 보니까. 1000만 원을 누가 저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5%를 드릴 거예요. 제가 버는 거예요. 제가 목표가, 제 꿈이 하루 10억 버는 게 꿈이고, 당연히 꿈이니까 지금 어떻게 벌지는 몰라요. 계획은 한 달에 1억 버는 게 계획입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벌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크게 놉시다. 큰 물에서 제가 1억을 벌어.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지금 저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뭐 차용증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1억을 벌었어. 그럼 5%, 500을 제가 평생 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대단한 거죠. 물론 그분도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 5%에 10분의 1이니까 0.5%. 1억에 50만 원을 제가 평생 드리는 겁니다. 괜찮잖아요. 음. 제가 한 달 1억, 하루에 10억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그냥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려고 했으면 유튜브 하는 시간에 제가 나가서 영업합니다. 충분히 자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빌려주셨다면은 100만 원 이하는 그냥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 뭐 100에서 200을 드리겠죠. 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힘들다고 해서,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다고 해서, 뭐, 자포자기 하거나, 뭐, 남의 걸 훔친다거나, 이것은, 그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참, 저도 말하면서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구독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제가 10만 구독자 정도만 됐어도 100% 누가 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나 뭐 인도 재벌,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을 본다면은 저는 99% 해준다고 봐요. 큰 리스크가 아니니까. 그 부자들은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려면 모두가 유튜브를 찍어. 그죠? 그리고 항시 내 뚜벅이 무거워도 책을 가까이 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은 누구 말대로 가시가 놓칠. 솔직히 책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내가 반성하는 맛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아, 그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삼보다 뭐보다 온리라이프 디바이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평온한, 죄송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유일한 길, 빠른 길, 지혜로운 길은 독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자발적이에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앉혀놓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수동적으로 내 자녀를 책상에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하는데 이때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모두가 나서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힘, 스스로 하는 힘이 당신을,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웃어야 돼. 내 유튜브 할 때는 웃잖아요. 그게 가식이 됐든 뭐든 웃는 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 안 나면 이제 좀 멍 때리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돈을 이렇게 못 줄 때는 기다리셔야 돼. 전화를 안 받거나, 뭐, 이러면 뭐, 정말 열받는데, 진짜 전화화면 하나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전화만 잘 받아도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라 화 안 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인간들? 많지는 않아요. 저도 한두 명, 두세 명 있는데, 그런 인간들하고 인연을 끊고 싶어도 또 몇 달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럼 또 마음 약해서 또 해주면은, 역시나. 그런 사람 옆에는 반드시 없는 게 있어. 책이 없어요. 회사에서 보는 책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점에 가서 사보는 게 책이고, 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어, 상동, 신종동도 있습니다. 전철역 도서관 가면 무료예요, 무료. 왜 이걸 무료인데 안 갔다 봐.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제가 암은 병이 아니다 반납하고 이걸 가져왔거든요. 근데 암은 병이 아니다 책이 두꺼운데 그거 저 한 5분의 1밖에 안 읽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내가 뭐 책을 갖다가 강제로 억지로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읽다가 좀 읽기 싫어. 그럼 다른 책 읽어도 상관없어요. 멈추는 게 문제지, 어떤 책이든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책은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저도 뒤에 있는 책, 물론 거의 다 읽었겠지만, 끝까지 안 읽은 책도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은 막 두 번, 세 번 읽기도 하고, 어떤 강의는 제가 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100번, 1000번 약간 오버해서 말하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아차, 내가 오버했구나, 실수했구나, 깨닫습니다. 독서의 이력이에요. 반성하게 만들어, 사람을. 반성하게 만들어요.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암 중에서는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암이 있대. 우리가 암세포가 하루에 뭐 수백만 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진대. 놔두면은. 근데 수백만 개를 굳이 억지로 1cm 되자마자 조기 발견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수백만 개가, 뭐, 예를 들어 수백억 개가 됐을 때 이제 암이라는 판정을 받는데, 웬만한 암은 그냥 없어진대요. 왜? 우리가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그 암세포도 수백, 하루에 수백만 개는 필요하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암세포가 더 나쁜 뭔 세포를 잡아내나 봐요. 이 암세포도 수백만 개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적당한 실수가 필요하듯이 암세포도 필요한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조기 발견합니다. 이 조기 발견을 왜 할까요? 물론 제 의견이지만, 책에서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득권 세력이에요. 병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잘 사는 사람들이고, 제약회사 특히, 약을 팔아먹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막 암 환자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부자 되잖아요. 조기 발견 안 하면 암 환자가 늘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이분이 책을 쓴 분은 어쩌든, 대단하신 분이겠죠. 혈당치를 약으로 낮추면 부작용만 커진다.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많다, 잦다라고 써 있는데, 암 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아직 안 읽어봤어요. 주제만 읽었어요. 병을 고치려고 싸우지 마라. 여기 나왔네요. 병을 고치려고 싸우지 마라. 병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인격체인데, 내가 병도, 암세포 병 입장에서는 자기 몸집이 잘 크고 있는데 인간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수술한다고. 시비 걸면 우리도 기분 나쁜데 누가 시비 걸면은 얘도 열받잖아요. 또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책에, 결국은 수술하고 먹어도 죽는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거, 염증을 예방하려면 해안가 이런 데 가서 습기가 있는 젖은 모래를 밟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젖은 잔디, 젖은 황토, 약간 습해야 돼요. 그게 지구 지자기장인지 뭔지를 강하게 받아들인대요. 근데 몇 분이나 거기를 갈 시간이 어딨냐고, 우리가. 진흙을 봐도 또 신발을 신고 있고. 그래서 첨단 기술이 나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RI든 비행기든 자동차든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나 첨단 기술 싫어. 핸드폰 쓰지 마세요. MRI 찍지 마세요. 자동차 타지 마시고 부산까지 걸어가세요. 비행기 타지 말고 제주도로 헤엄쳐 가든지 배 타고 늦게 가든지. 네. 어쨌든 우리는 첨단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건 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 강아지 입장에서는 옛날이 좋습니다. 옛날 모든 강아지 우리가 시골에서는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젖은 땅을 마음껏 밟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 강아지 일명 똥개가 병원 간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 풀어놨으니까. 마음껏 진흙 밟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강아지들은 지금은 좀 있으면 이제 동물병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사람 병원보다. 왜 그냥 철제 구조, 뭐 콘크리트, 뭐 다 쇠덩이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은 뭐 아스팔트. 어디 강아지가 한번 진흙하면 밖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반해서 세렝게티 초원에 수백만 마리의 누우떼들 마음껏 초원을 누비잖아요. 걔들 의사 뭐 동물병원 없어도 멸종 안 돼요. 그만큼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 치유제 지구 자기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사에서 여기서 우주인 여성분 한 달 전에 왔는데 폭삭 늙어서 왔어요. 그게 지구 자기장, 지구 밖을 벗어나면은 땅은 사막이 되고 사람도 삐쩍 꼬르면서 늙는데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의 고마움을, 이 공기의 고마움을, 햇빛의 고마움을. 다 무료입니다. 다 공짜인데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모든 것을 갖다가 지구 자기장이 커버 안 해주면 사람 다 죽습니다. 우주하고 똑같아요. 빨리 늙고 다 사막이 돼버리고 인간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몰라. 지구 자기장, 공기, 산소. 산소가 공기구나. 5대, 사람이 살아가는데 5대 필요한 게 있대요. 햇빛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지구 자기장도 필요하고, 자, 이걸 찾아서 말씀드리면서, 라이브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눈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다 글 쓴 거예요, 이거. 저 그냥 날로 먹는 사람 아니에요. 글을 그린 겁니다. 저는 한 글씨 한 글씨 그림 그리듯이 글씨를 그려요. 양기 쓰면 양자를 이쁘게 그린 다음에 기로 넘어가요. 양자 쓸 때 기 생각 안 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신경 써야지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약속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글씨도 양기 쓸 때 양자 쓴 다음에 기로, 양자 쓸 때는 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진리예요. 그러면 양자가 너무 예쁘게 그려집니다. 성격 좋아져요. 많은 걸 넣어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예쁘게 써진 글씨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생명의 5대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노력한다니까요. 생색 내야 돼. 양생색입니다. 생명의 5대 요소. 햇빛, 바람, 물, 맞아, 물. 그렇게 끝나지. 영양분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지자기장이라고 하네요. 저도 다 네이버 이런 데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좋죠. 체온. 뼈가 따뜻해지면 좋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뭐 1대1로 만나면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혈통만사. 결국 혈통만사예요.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완벽하게 가면 오래 삽니다. 이 암 중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신장암은 없대요. 뭐 간암, 폐암 다 있잖아요. 근데 신장암은 없대요. 왜? 신장에 피가 많으니까. 이게 피가 잘 돌면은 그 부위에는 암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뇨 환자도 결국은 피가 끝까지 뻗어나가야 하잖아요. 피가 안 가면은
이게 발가락 이런 데가 문제 생기는 게 나중에 이제 근육량이 줄고 뭐 피가 잘 안 통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수술하는 거 이런 것은 배울 수 없잖아요. 의과대에 가지 않고. 근데 웬만한 상식은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이런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사업 비슷하게 하니까 제가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끝까지 한번 파보자. 의과대학 다닌다 생각하고 제가 원래 책 독서 좋아하니까 이런 쪽에 한번 박사가 돼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면 암은 그냥 내버려둬라. 암 방치요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게 새롭게 완전히 의술하고 반대되는 책을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2가지 방법이라고 써놨겠죠. 음, 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두루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책도 저 책도, 저 사람도 만나봐서, 예, 경험을 쌓는 게, 우리는,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당해봐야 합니다. 당해보지 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본 걸 얘기하고, 당해본 거, 경험해본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수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시키지 마세요. 훈계하지 마세요. 안 들어. 그때뿐이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요. 뭔 얘기냐면, 내 아들이 인사를 참 잘했어. 과하게 칭찬해주세요. 내 상대 배우자가 이만한 잘한 게 있어. 그럼 이만큼 잘했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냈다고. 큰 업적을 이뤘다고 부풀려서 칭찬해주세요.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한다고 들어요. 그리고 예쁜 거, 어린아이 칭찬할 때 옛날에 본 건데, 우리가 가면, 어머, 너무 예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말래요. 어린아이 칭찬할 때. 어머, 너무 왜 이렇게 예쁘니, 잘생겼니, 이것은 효과가 없대요. 어머, 너무 머리가 좋구나, 이거 아니래요. 이거 지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가 성형할 일은 없고, 이게 너무 머리가 좋다,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고, 너는 너무 예의가 바르구나. 너는 너무 뭐 운동을 잘하는구나. 지가 노력한 거.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안호행무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